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이 나날이 탄생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들이 이런 큰 변화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용기 있게 슬기롭게 행동한다면 큰 부를 얻을 수도 있다. 대세는 이미 정해졌다. 우리는 내년 다가올 불장까지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바이낸스의 몰락이겠죠. 미국이 바이낸스를 몰아냈다. 그들의 큰 걸림돌이었던 바이낸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이낸스가 규제기관의 감시를 직접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으로 4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되겠죠. 합의에 따라서 바이낸스는 한 명의 독립적인 규제 감시자를 지정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미국 정부의 규제 준수 노력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창평자원은 바이낸스의 어떠한 경영과 관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미 재무부는 향후 5년 동안 바이낸스의 장부와 시스템에 무제한 접근 권한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완전한 철수를 포함해 합의 조건을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에 바이낸스의 장부 기록과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내줘야 한다는데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무부 산하기관인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가 필수 규정 미준수 등의 이유로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포함해 앞으로 대규모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정도면요. 바이낸스가 끝장났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는 중국발 바이낸스가 아니라 미국발 바이낸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재정과 상황 등을 모두 미 재무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바이낸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뭘까요? 미국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죠. 세계 유리 암호화폐 거래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것이 미국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금융의 권력, 세계 기축 통화국의 권력이겠죠. 겉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는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일 겁니다. 뱅크리스 분석가 잭 이너비넷은 바이낸스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의 커다란 불확실성 한 가지는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다. 미국 역사상 7번째로 큰 규제 관련 벌금인 43억 달러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바이낸스는 여전히 625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이런 몰락에 대한 이슈들이 터진 것에 비해 시장에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고 대규모 뱅크런이나 매도 물결 역시 일어나지 않았죠. 미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바이낸스를 파산으로 몰고 가거나 암호화폐의 치명적인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걸 겁니다. 자, 여러분, 바이낸스의 몰락,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대세가 이미 암호화폐로 정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겠죠. 이미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암호화폐, 한 국가나 한 기업으로 인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 거대해져 버렸다는 거죠. 자, 앞으로 바이낸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네덜란드, 독일을 포함해 여러 관할권에서 운영하는데 바이낸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바이낸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하지만 미 재무부와 합의한 내용에는 미국의 강력한 감시와 감독 조항이 포함되어져 있죠. 바이낸스는 이제 아주 그냥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자, 저는 이번 바이낸스 사건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가 더욱 안전해진다는 거겠죠. 그동안 거래소의 비리와 탐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겠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비리와 사기, 자금 세탁, 불법 등이 사라져야지만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고
국가와 정부가 암호화폐를 더 빠르게 인정하고 채택할 수 있겠죠. 거래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또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SEC 의원 헤스터 피어스가 말합니다. 소송은 규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언급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기업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유럽의 미카처럼 미국도 빠르게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미국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겠죠. 이런 것들 모두 미국의 작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충분히 암호화폐를 축적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그리고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SEC를 앞세워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고 쓰레기라고 취급했었죠. 그런데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자마자 SEC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거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미국으로 인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하겠죠. 왜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려고 하고 있고 왜 금을 사 모으고 있을까요? 더 이상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함이겠죠. 미국 또한 달러가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아서 미국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경제의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주 난리도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들은 잘 이용해야 한다. 단기적인 하락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이미 나와 있다. 정답은 이미 정해졌다. 불장이 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기관들의 자금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우리들은 미리 선점해 놓아야 한다는 거겠죠. 판테라 캐피털 매니징 파트너 댄 모어 헤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과거 그 어떤 이벤트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 피델리티와 프랭클린, 템플런 등 이런 ETF 신청사들의 자금 규모를 감안해 본다면 현물 ETF의 승인의 영향은 비트코인 선물 도입 및 코인베이스 IPO보다 훨씬 더 거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다. 이는 역대급 불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한 두 달 동안 50%가 상승했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잠재력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겠죠. 비트코인 ETF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SEC 거래 및 시장 부서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죠. 지난주에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금융사들이 SEC 담당 부서와 미팅을 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해 신청사들과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죠. 내년 1월 10일 신청사 13곳 모두가 한꺼번에 승인될 가능성을 90%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증거들이 될 수가 있겠죠. 절대 세력들의 장난질에 넘어가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더 싼 값에 우리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 그리고 작전.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죠. 미국의 헌법에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의 권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1경 이상의 자본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의 권력이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SEC는 블랙록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XRP의 원화 기준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의 약 32%,
전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리플은 암호화폐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국제 송금 결제이죠.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에 비해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며 안정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리플은 계속 확장하고 있고, 리플이 내년 IPO로 최소 수십억 달러 수준의 가치를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리플의 사업 성장에 실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리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리또속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높은 시가총액과 코인당 낮은 가격,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과 협업 발표까지 있죠. 기술력은 말할 필요도 없죠. 타 암호화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XRP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XRP의 전 세계 거래량 중 우리나라 원화 거래량 비중이 현재 2위이며 거래량 비중도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인 사용자를 포함한다면 한국인 거래 비중은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XRP의 역사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상당히 깊습니다. 그동안 리플이 쌓아온 노하우는 그 어떤 코인들도 따라올 수가 없죠. 이제 막 새롭게 탄생한 코인들이 리플의 기술력을 따라오려면 그만큼의 시간을 다시 투자해야 할 겁니다. 리플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 송금 서비스를 테스트해 왔죠. 이제서 막 테스트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리플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리플의 호재 중에 내년 IPO도 있습니다. 분명 단기적으로 XRP가 폭등할 것이라는 건 우리들이 아주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건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겠죠. IPO 발표 후에 리플이 사업 확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XRP의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PO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단기적인 폭등, 중요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리플이 엄청난 폭등을 하기 위해서는 리플의 사업 확장, XRP의 대규모 채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XRP를 보유하면서 가장 무게를 둬야 할 것이 바로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의 XRP 채택이겠죠. 본인이 신념을 가지고 내년 불장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된다. 리플의 가짜뉴스가 또다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JP 모건이 비밀리에 XRP를 구매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XRP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려는 세력들은 과연 누굴까?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고, 내년 엄청난 호재들이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들이 제대로 살려야 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드가 적어서 빠르게 시드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실전 투자 방법을 매일같이 저희 단톡방에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시드를 늘려서 다가오는 불장 사이클에는 큰 수익을 봐야 하겠죠. 상단에 보이실 겁니다.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에게는 특히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XRP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XRP는 모두가 소진되었고, 또 다른 이벤트로 에이브 코인 1개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지 않죠.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역시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겠죠.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주소나 개인 지갑 주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댓글은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물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쯤은 알고 계셔야 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365일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리플 관련 공시뿐만이 아니죠. 알트코인들이 왜 상승했고 왜 하락했는지까지 이런 이유까지 자세하게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가장 쉽게 번역되는 사이트입니다. 국내 사이트에서는 이런 해외 사이트에 대한 이슈를 보고 국내에서 정보를 올려주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나 신뢰도로 보나 훨씬 정확하겠죠. 특히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답답하시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휴일이나 새벽에도 돌아가는데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없다면 안 되시겠죠? 이런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쯤은 알고 계셔야 코인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보시면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함께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매매 시그널 지표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매수 지점, 매도 지점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된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보시면 되겠죠. 아주 쉽게 지표와 함께 매매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지표와 함께 매매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이시더라도 따라하시기가 정말 쉽습니다. 단톡방에서 매일마다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세 개는 장기 보유하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원금 회복뿐만이 아니라 수익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3년이 다 돼 가도록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이 나날이 탄생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들이 이런 큰 변화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용기 있게 슬기롭게 행동한다면 큰 부를 얻을 수도 있다. 대세는 이미 정해졌다. 우리는 내년 다가올 불장까지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바이낸스의 몰락이겠죠. 미국이 바이낸스를 몰아냈다. 그들의 큰 걸림돌이었던 바이낸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이낸스가 규제기관의 감시를 직접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으로 4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되겠죠. 합의에 따라서 바이낸스는 한 명의 독립적인 규제 감시자를 지정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미국 정부의 규제 준수 노력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창평자원은 바이낸스의 어떠한 경영과 관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미 재무부는 향후 5년 동안 바이낸스의 장부와 시스템에 무제한 접근 권한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완전한 철수를 포함해 합의 조건을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에 바이낸스의 장부 기록과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내줘야 한다는데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무부 산하기관인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가 필수 규정 미준수 등의 이유로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포함해 앞으로 대규모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정도면요. 바이낸스가 끝장났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는 중국발 바이낸스가 아니라 미국발 바이낸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재정과 상황 등을 모두 미 재무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바이낸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뭘까요? 미국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죠. 세계 유리 암호화폐 거래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것이 미국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금융의 권력, 세계 기축 통화국의 권력이겠죠. 겉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는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일 겁니다.
벤크리스 분석가 잭 이너비넷은 바이낸스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의 커다란 불확실성 한 가지는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다. 미국 역사상 7번째로 큰 규제 관련 벌금인 43억 달러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바이낸스는 여전히 625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이런 몰락에 대한 이슈들이 터진 것에 비해 시장에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고, 대규모 뱅크런이나 매도 물결 역시 일어나지 않았죠. 미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바이낸스를 파산으로 몰고 가거나 암호화폐의 치명적인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걸 겁니다. 자, 여러분, 바이낸스의 몰락,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대세가 이미 암호화폐로 정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겠죠. 이미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암호화폐, 한 국가나 한 기업으로 인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 거대해져 버렸다는 거죠. 자, 앞으로 바이낸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네덜란드, 독일을 포함해 여러 관할권에서 운영하는데 바이낸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바이낸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하지만 미 재무부와 합의한 내용에는 미국의 강력한 감시와 감독 조항이 포함되어져 있죠. 바이낸스는 이제 아주 그냥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자, 저는 이번 바이낸스 사건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가 더욱 안전해진다는 거겠죠. 그동안 거래소의 비리와 탐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겠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비리와 사기, 자금 세탁, 불법 등이 사라져야지만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고 국가와 정부가 암호화폐를 더 빠르게 인정하고 채택할 수 있겠죠. 거래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또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SEC 의원 헤스터 피어스가 말합니다. 소송은 규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언급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기업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유럽의 미카처럼 미국도 빠르게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미국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겠죠. 이런 것들 모두 미국의 작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충분히 암호화폐를 축적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그리고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SEC를 앞세워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고 쓰레기라고 취급했었죠. 그런데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자마자 SEC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거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미국으로 인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하겠죠. 왜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려고 하고 있고 왜 금을 사 모으고 있을까요? 더 이상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함이겠죠. 미국 또한 달러가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아서 미국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경제의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주 난리도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들은 잘 이용해야 한다. 단기적인 하락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이미 나와 있다. 정답은 이미 정해졌다. 불장이 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기관들의 자금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우리들은 미리 선점해 놓아야 한다는 거겠죠.
판테라 캐피털 매니징 파트너 댄 모어 헤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과거 그 어떤 이벤트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 피델리티와 프랭클린, 템플런 등 이런 ETF 신청사들의 자금 규모를 감안해 본다면 현물 ETF의 승인의 영향은 비트코인 선물 도입 및 코인베이스 IPO보다 훨씬 더 거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다. 이는 역대급 불량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한 두 달 동안 50%가 상승했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잠재력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겠죠. 비트코인 ETF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SEC 거래 및 시장 부서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죠. 지난주에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금융사들이 SEC 담당 부서와 미팅을 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해 신청사들과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죠. 내년 1월 10일 신청사 13곳 모두가 한꺼번에 승인될 가능성을 90%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증거들이 될 수가 있겠죠. 절대 세력들의 장난질에 넘어가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더 싼 값에 우리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 그리고 작전.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죠. 미국의 헌법에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의 권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1경 이상의 자본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의 권력이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SEC는 블랙록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XRP의 원화 기준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의 약 32%, 전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리플은 암호화폐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국제 송금 결제이죠.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에 비해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며 안정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리플은 계속 확장하고 있고 리플이 내년 IPO로 최소 수십억 달러 수준의 가치를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리플의 사업 성장에 실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리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리토속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높은 시가총액과 코인당 낮은 가격,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과 협업 발표까지 있죠. 기술력은 말할 필요도 없죠. 타 암호화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XRP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XRP의 전 세계 거래량 중 우리나라 원화 거래량 비중이 현재 2위이며 거래량 비중도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인 사용자를 포함한다면 한국인 거래 비중은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XRP의 역사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상당히 깊습니다. 그동안 리플이 쌓아온 노하우는 그 어떤 코인들도 따라올 수가 없죠. 이제 막 새롭게 탄생한 코인들이 리플의 기술력을 따라오려면 그만큼의 시간을 다시 투자해야 할 겁니다. 리플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 송금 서비스를 테스트해 왔죠. 이제서 막 테스트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리플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리플의 호재 중에 내년 IPO도 있습니다. 분명 단기적으로 XRP가 폭등할 것이라는 건 우리들이 아주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건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겠죠. IPO 발표 후에 리플이 사업 확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XRP의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PO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단기적인 폭등, 중요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리플이 엄청난 폭등을 하기 위해서는 리플의 사업 확장, XRP의 대규모 채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XRP를 보유하면서 가장 무게를 둬야 할 것이 바로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의 XRP 채택이겠죠. 본인이 신념을 가지고 내년 불장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된다. 리플의 가짜 뉴스가 또다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JP 모건이 비밀리에 XRP를 구매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XRP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려는 세력들은 과연 누굴까?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고, 내년 엄청난 호재들이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들이 제대로 살려야 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드가 적어서 빠르게 시드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실전 투자 방법을 매일같이 저희 단톡방에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시드를 늘려서 다가오는 불장 사이클에는 큰 수익을 봐야 하겠죠. 상단에 보이실 겁니다.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에게는 특히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XRP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XRP는 모두가 소진되었고, 또 다른 이벤트로 에이브 코인 한 개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지 않죠.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역시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겠죠.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주소나 개인 지갑 주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댓글은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물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쯤은 알고 계셔야 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365일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리플 관련 공시뿐만이 아니죠. 알트코인들이 왜 상승했고 왜 하락했는지까지 이런 이유까지 자세하게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가장 쉽게 번역되는 사이트입니다. 국내 사이트에서는 이런 해외 사이트에 대한 이슈를 보고 국내에서 정보를 올려주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나 신뢰도로 보나 훨씬 정확하겠죠. 특히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답답하시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휴일이나 새벽에도 돌아가는데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없다면 안 되시겠죠? 이런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쯤은 알고 계셔야 코인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보시면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함께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매매 시그널 지표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매수 지점, 매도 지점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된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보시면 되겠죠. 아주 쉽게 지표와 함께 매매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지표와 함께 매매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이시더라도 따라하시기가 정말 쉽습니다. 단톡방에서 매일마다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세 개는 장기 보유하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원금 회복뿐만이 아니라 수익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3년이 다 돼 가도록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